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이고요. 우뉴스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비공개이긴 하지만은 김명수를 소환 조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죠. 정말 문재인 세력들 그리고 이재명을 방탄해주던 사법부, 이제 단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명수 깜빵 보내야 될 텐데요. 자, 문재인 화양연화 하면은 한동훈이고, 또 한동훈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면서 47개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만은 김명수 세력들이 곳곳에 지금 사법부에 포진해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승리할 차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문재인, 이재명 큰일 났고 한동훈도 멘붕에 처할 수밖에 없죠. 과거 김명수에게 했던 것들 생각해보면은 그럴 겁니다. 뭐 법원만 눈치 보는 한동훈, 결국에는요 지금 박살내야 될 대상들이 순서대로 박살을 나고 있고,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고 이원석이 레임덕에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적폐들 그리고 사법 적폐들의 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피고발인 조사를 어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비공개로 조사 받았어요. 자, 사실 그 이원석이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 조사 받았다, 또 뭐 제3지대에서 조사 받았다 난리를 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지 진짜 궁금할 텐데요. 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해낸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어제 8월 23일이죠. 검찰에 나와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라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한동훈이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마는 47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주변 인물들이 그 사법부의 영향력을 급속히 잃고 김명수 세력이 뿌리를 내렸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랑 김명수는 공생관계가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6개월 동안 묵혀뒀던 수사 이제야 제기되는 것, 이거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갑갑했죠. 맨날 우리 김명수 깜빵 보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깜빵 가냐? 알고 봤더니 검찰이 수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한동훈 법무,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는 건드리지도 않은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형사 1부 김승호 부장판사가 김명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명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사표를 내자, 아니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나보고 뭐라고 하겠냐는 말이냐 라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면을 위해서, 본인 일종의 부하 직원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후배를 탄핵시키겠다라는 게 김명수의 입장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알려지자 김명수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문서로 만든 거예요.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 가만히 있지 않았죠.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국가기관을 상대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냥 국가기관이 아니죠.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죠. 당연히 저거는 대법원장에서 끌어내리고 바로 깜빵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김명수는 대충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이 탄핵되도록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김명수를 2021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가짜답변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김인겸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만 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인겸을 입건하고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2월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년 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해서 2021년 2월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건데요. 하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해서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에 이익이 없다면서 그해 10월 각하 결정을 내렸죠. 결국은 이게 김명수 세력들, 민주당 눈치 보면서 정치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를 희생양 만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희생양 만들기 위해서 저런 공작, 거짓말 한 건데요. 자, 저런 김명수를 상대하는 한동훈 어떤 태도였을까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고 김명수를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굽신굽신도 이런 굽신굽신이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사할 때 뻣뻣합니다. 좌파에 대해서는 굽신굽신하는 한동훈. 자, 저희 왜 그러겠습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양승태 세력을 47개 아주 그냥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다 무혐의 났어요. 아니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소리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라고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는 한동훈.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보수 정치를 붕괴시켰습니다. 괴멸시켰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금 TSMC 못 따라잡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애플의 아이폰, 미국의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고부가 가치 핸드폰, 고급 핸드폰 분야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됐죠. 갤럭시가.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할 때 당연히 기업의 오너, 경영자가 감옥에 가 있음으로써 중요한 결정들을 삼성이 못하게 됐던 겁니다. 경제도 무너뜨린 게 한동훈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할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장 깜빵에 집어넣고 결국 무죄 나왔습니다. 47개나 무죄가 나왔죠. 그 틈을 노려서 김명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만든 한동훈. 자, 역사의 죄인은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 그리고 한동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은요. 김명수 깜빵에 넣음으로써 또 김명수와 같이 대한민국을 또 망가뜨렸던 권순일, 그래서 진짜 사법 적폐 세력들을 깜빵에 집어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